그리고 어제 오늘 가장 우리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그 대화는 뭐였냐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조선일보 폐간 운운이었는데 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화제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해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내 목숨을 걸겠다 뭐였지? 뭐 그런 폐간에 목숨 건다. 폐간에 목숨 건다라고 한 게 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게 맥락을 보면은요. 명태균이 조선일보에 11월 15일에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한테 명태균과 김건희의 뭐 대화 내용이었나? 그렇죠. 그거 윤석열 담긴 대통령 부부. 네. 부부와 담긴 그 USB를 줍니다. 10월경에. 예. 아니요. 11월 15일 15일 구속이니까 그 전에 줬겠죠. 예, 아무래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은 구명용이었던 거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산에 전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명태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네. 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나 들어가면은 나 이 정권 끝난다 그런 얘기들 막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구속이 안 되려고 딜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정권하고 친한 언론에게 기자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딜을 치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오케이 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기자가 받았어. 기자의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써야지. 첫 번째. 네. 이거를 카피를 해놓고 일단은 얘가 명태균의 어떤 또 취재원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용산에 갖다 주고 카피를 해놓고 이거를 쓴다. 두 번째. 이거를 그냥 전해준다. 카피 안 해놓고. 그렇죠. 세 번째. 네. 예. 이거를 가지고 뭔가 딜을 한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예. 김건희 여사의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고 했냐면은 조종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자, 지들 말 듣게끔 하고 이거는 뭐냐? 협박, 압박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뭔가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압박성, 협박성 거래가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 이거는 이건 추론이에요. 이건 조선일보의 입장을 그렇죠. 좀 예. 이따가 읽어주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를 기사를 써? 아니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뭐 윤석열한테 전해줘? 아니면은 이걸로 딜을 해? 라고 했다가 딜을 했을 가능성. 그게 이를테면은 회사에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계엄이 나기 전에 이제 이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엄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첫 번째 회사에 민원을 처리하려고 했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계엄 전에 만약에 이 딜이 있었으면은 지금 그때 조선일보도 굉장히 김건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매일 김건희 조지고 그러니까 야 너 명태균이랑 이런 목소리 있잖아 이거 야 너 김건희 그만 너 일선에서 물러나 이제 자중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대노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만약에 이 딜 시점이 만약에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조선일보가 맨날 칼럼으로 썼던 게 뭐냐 자진 사퇴하라 하야하라 그랬잖아. 만약에 그게 이 시점이 그때라면은 야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야 윤석열 자진 사퇴해 하야해 제발. 이걸로 딜을 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딜이 들어갔으니까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조선일보 이들 맨날 그렇게 운운하면서 폐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폐간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선일보의 설명은 뭐냐?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태균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 소송을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는 뭐 그렇다던 칩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안 간 부분 기자로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어떤 설명이었냐면은 입장문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인정한 겁니다. 이를 제공한 명태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태균 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선배도 기자 해봤고 그러니까. 저도 기자 꽤나 해봤지만 그래서 궁금했어요.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중요한 기사 씁니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처음에 준 사람이 의사가 있으니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의 어떤 기사 가치 이게 그리고 도움이 되는 기사냐 중요한 기사냐 이거를 판단해서 그렇죠. 예.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 당사자가 전달해 준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몰래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자라면. 본인이 준 거잖아 심지어는. 네. 그러면은 이게 당사자가, 맞다면은 예. 그냥 조선일보는 명태균의 심부름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심부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진우 기자가 그 조선일보 그 기자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거를 맞아요, 네. 방송에 내보냈는데 정확하게는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거를 용산에 들고 갔대 그래서.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거를 들고 온다는 사실을 용산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음성 그 녹취를 용산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명태균은 여러 루트로 조선일보 기자 말고도 다른 데를 통해서도 이미 한 게 전달을 아니냐라는 한 의심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효용 가치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미 전달을 해달라는 명태균의 얘기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야. 하나는 기사를 쓰거나 그렇죠. 하나는 딜을 그렇지. 하거나 네. 딜을 하거나. 근데 기사는 안 나왔잖아. 네. 그럼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했으면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그 부부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법도 한데 조선일보가 오늘 또 어떤 화제를 던지냐 일면 머릿 기사로 87 체제 바꿔야 계엄 공감대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는데 요지가 뭐냐면은 윤석열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지금이야말로 87 체제 청산에 나서야 할 때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조선일보가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의 녹취가 나와서 권력자가 뭐 권력자로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바지 사장이니까 권력자가 폐간을 시키겠다라는 말을 운운을 했는데 김건희한테는 한 마디도 못해요. 아, 저 그거 그래놓고서 주진우 기자 뭐 때려잡으면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게 이거 정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언론사의 정당한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떻게 기사를 안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더 저는 의아한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네. 최순실에 대해서도 이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거를 그 소위 말 판을 짜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정원 유착이 아니라 거의 정원 일체 아니냐. 일체. 네. 그러니까 뭐 브로커 짓을 하는 게 정원 일체로 봐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언론의 기능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고 저는 모든 언론사가 다양한 논조 있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편향 시비가 있더라도 자기들 성향을 갖다가 방송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차라리 밝히고. 아니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거 그럼 사람들이 판단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사람들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다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안을 보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은 관점으로 봅니까? 다양하게 보는 건 맞는데 언론이 정치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을 갖는 것과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섞여버렸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는 양심이 있으면은 이 사태가 이쯤 왔으면 정말 국민들 앞에 이건 죄송해야 될 문제거든요. 무슨 딜을 했고 안 했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만으로도 언론사로서의 신뢰도는 완전히 네. 이제는 이건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뭐 딜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이준석 띄우고 윤석열 띄우고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왔는데 아마 한동훈 띄우기 과정에서 또 김건희와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불편한 신뢰 점들이, 위반 예. 서로 뭐 약조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배신감에 가득 찬 거의 진짜 뭐 항의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폐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밑 거래와 물밑 딜이 좀 있었던 걸로 추론이 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아주 기분 나쁘죠. 그쵸. 네. 입장 바로 나올 수밖에 아니 없는 거 폐간을 아니에요? 어떻게 운운하냐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자가. 근데 한 마디도 못해. 한 마디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V0 김건희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받는 분이에요. 맞네. 국무위원들이 전원이 네. 비화폰 김건희가 쓰는 비화폰 번호를 알고 있고 오면은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영부인이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심각한 뭐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물론 지인한테 이런 전화 통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저는 조선일보하고 가장 반대되는 논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거의 동의하는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쓰는 거 네. 문화면에 쓰는 거 이런 거는 가끔 동의하는 게 네네. 있지만은 정치적인 사안은 동의하는 게 없지만은
만에 하나 김건희가 진짜로 이게 현실이 돼서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고 권력에 의해서 하면은 나는 조선일보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네. 언론 자유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조선일보는 그러면은 피해자 서사까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에 네.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폐간이 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거는 평가의 문제지 권력이 할 문제는 아니다. 언론 그렇죠. 자유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번 탄핵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좀 레거시 미디어 쪽보다는 좀 뉴미디어 쪽에서 많이 이걸 좀 이끌어온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특성의 차이겠지만 이제 뉴미디어 쪽에서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간소하게 검증을 해서 좀 빨리빨리 좀 치고 나갔고 그걸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하면서 이 명태균 이슈가 시작이 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옮겨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잘 만연해 보도를 있죠. 해요. 네.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요즘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의 상징인 조선일보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지 않고 지금 이제 뉴미디어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런 좀 정말 그 옛날 같으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세상 앞에 드러난 부분은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알고 이제 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네. 뭔가 이제 다시 재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도 뭐 비명계가 있다면서요? 비명계 있어요. 이 명태균계. 그 친명계도 있어. 친명태균. 친명계. 친명 비명. 한때는 친명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가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듯이 부인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명계는 명태균하고 관련이 네. 없는 뭐 예를 들면은 김문수 뭐 유승민,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의 비명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보니까 그 비명계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는 게 명태균 특검법이 일단은 국회 본회의를 오늘 또 통과했습니다. 네.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또 뭐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비명계의 표심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네. 오늘 통과가 그러니까 통과되고 반대가 91표? 네, 맞아요. 굉장히 뭐 100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개인 일정들 바쁘셨겠죠. 네. 뭐 아무래도 지금 2월 달 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이거 명태균 특검법은 재의결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 통과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했고 여기서 명태균 특검법까지도 부결시키면 모든 욕은 국민의힘이 먹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지금 보수 괴멸법이라고 아예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보수 괴멸법을 막는다. 그럼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명태균하고 다 놀아놨네. 니들 다 공범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불편해지냐면 비명계들은 불편한 겁니다. 아. 왜 우리가 욕을 싸그리 먹어요? 명태균 나 안으로. 명태균하고 여론 조작한 적도 없는데 네. 나 돈 오고 간 것도 없는데 나 밥 먹은 적도 없어. 어디 셰프집 이런 데도 안 갔는데 이 싸그리 욕 먹기 때문에 지금 이 비명계들은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럼 비명계 입장에서는요. 또 비명계도 나뉩니다. 한동훈 대표 쪽은 전 대표 쪽은 이게 만약에 재의결 통과되잖아요. 모든 욕은 한동훈에게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 구조가. 이번에 예. 책도 냈고 잘 나가고 배신자 서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한 방에 다 한동훈이 얻어맞는구나. 네. 다 얻어맞게 돼 있는데 여기서 슬쩍 웃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계와 진문수계. 요쪽은 슬쩍 웃습니다. 아 우리는 비 내려도 비 안 맞고 그러면서 통과시키면 오세훈 홍준표 또 빠이빠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거 예측 불허고요. 만약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전 상당 부분 이건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오늘 그 표결 결과도 물론 익명이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네. 실명으로 했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통과 가능성 높게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문수가 철봉 타면서 몸 풀고 있구나. 아 지금. 근데 김문수 후보 그 장관은 네. 정치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코 다 풀고 있습니다. 머리 다 깎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 근데 그러니까. 지지는 모이고 있어. 아니 저는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명태균이 공모한 정치 공작. 좋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명태균이.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좀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반 이재명 연대하고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할 수도 있죠. 어차피 상대당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예를 들면 한동훈이 이재명은 계엄도 뭐 할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 궁예야 궁예 관심법이야 그냥.
이거 무슨 말이 이렇게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 괴멸 특검법이다. 뭐 이런 뭐 주장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네. 다 사기꾼인데 보수는 괴멸된대 또. 이것도 이제 웃긴 얘기인데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좀 하지. 아니 저는 요즘에 그 명태균 관련돼서 그 뉴스타파에 그 수사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다운을 다 받아 보니까 6개 정도 되고요. 네. 페이지를 다 합쳐보면 한 250페이지 되더라고요. 다 합쳐 보니까 제가 그걸 인내심을 갖고 다 읽어봤습니다. 네. 진짜로? 다 읽어봤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 아니 내린 결론은 아까 뭐 민주당하고 명태균 공작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알아볼 일이고 아주 그냥 윤석열 거의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은 아예 공작을 했더만요. 카톡이 나와 카톡이. 내용이 대화가. 아니 다 나와 있어요. 카톡이 거기 보고서 보면요. 검사가 쓴 것도 있고 이제 수사관이 쓴 것도 있는데 카톡을 아예 다 적시했는데 카톡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놔. 그거 이제 요약본만 보면 돼. 네. 카톡을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국민의힘 이거 보수 괴멸법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걸 갖다가 괴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태균에 묻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명계들을 도려내고 뭔가 우리 새로운 정치 가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내가지고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묵혀놓고 골마 터지면서 아 민주당하고 명태균이 놀아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란을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내란범 잡으러 가는 경찰이 내란행위라고 주장하거든. 이거랑 똑같아요 논리구조가. 아 이거 국어가 됩니까 이제? 아 너무 심각하다. 아니 상황이. 근데 그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일견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제 이제 검찰이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를 압수수색했고 이분이 보면은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선을 할 때 그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이제 명태균한테 의뢰하고 오세훈의 여론조사 3,300만 원을 뭐 줬다라는 게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제 SBS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비용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김한정 씨의 그러니까 의도가 뭐지? 일단은 뭐 사실 여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이 그게 얘기를 궁금해요. 네. 했을까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하던 거였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그리고 조작이 없었고 그냥 나는 원래 다 내주던 사람이다. 나는 원래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한 거니까 오세훈에 내준 것도 특별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거지. 그러니까 다 죽자. 다 죽자. 뭉개 작전이네 다 같이.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체인으로 죽자. 묶는 거죠 다 같이. 이제 뭐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사람이 글쎄 막 이제 없는 거를 지어서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요. 왜냐면 네. 이거는 수사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니까. 돈을 네. 준 거니까 계좌에 꽂힌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카톡 같은 거 보면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는 요 대납 관련된 건 제가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도 대납에 대해서 전혀 뭐나 문제 없다 모르겠다 막 이런 식의 어이없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저는 참 보면서 그 장면이 어이없는 게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납 사건 가지고 요렇게 몰아갔거든요. 그때는 뭐 대납에 대해서도 뭐 몰랐어도 범죄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논리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니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뭐 북한에 돈이 갔다는데 북한에 뭐 김여정을 조사해봤어요. 김정은을 조사해봤어요. 아무도 조사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막 쌍방울 대납 이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됐다. 변호사비 대납이 왜 갑자기 제3자 뇌물로 튀냐 이런 비판을 좀 했었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자기 모르게 대납됐다 그러니까는 이건 또 무관하니까 범죄 아니라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법률가로서 핵심은 뭐냐? 그래. 이거는 대납을 가지고 범죄로 다 엮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사람 잡는 거고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대담을 했든지 간에 그 보고서를 해당 정치인이 받아봤다. 한 번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받아봤다. 근데 금액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협찬처럼 받는다. 그게 범죄인 거예요. 아 그런 범죄가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자체만 당연히 예. 안 모르니까 묵시적 그 미필적 고의 내지는 묵시적 그렇죠, 고의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갖고 오면 저한테 누가 갖고 오잖아요. 어. 근데 김종인 위원장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것만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안 봐 이것만 내 책상인데 이런 식의 해명은 안 통하는 거고 갖고 왔어 정치인이 카톡으로 모두께서 보내줬어 보고 또 보내 잘했다 그러고 서로 거래를 해.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든 김종인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또 다른 정치인들이든 간에 이게요 여론조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뭐냐?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계속 받아보고요. 묵시적 동의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뭐를 주는지를 봐야 돼요. 오세훈 시장은 이거 해명하셔야 되는 게 김한정 씨와 선긋기를 하지만 김한정 씨가 공정과 상생인가 그 교육단체 맞아요. 있어요. 공생학교. 공생학교 쪽 임원들을 다 서울시
이사들로 서울시 산하기관, 뭐 의료원이든 어디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여론조사 받고 주고 거래하다가 마지막에 김영선 공천에서 거의 명태균이 시키는 대로 네 다 나오고 그 카톡 다 나와요. 수사보고서 보면은 그 공모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로 여론 조작의 혜택은 다 보고 그 불법성도 있지만은 반대급부로 뭘 줬다. 이게 지금 엮여 들어가면은 이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